궁정동의 안주인. 청와대 안 궁정동에는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 7분의 신주를 모신 칠궁이 있다. 사적 제149호로 본래 이름은 육상궁이었다. 궁정동이란 동네 이름도 육상궁에서 따왔다. 사연 많은 칠궁은 원래 영조의 생모이자 숙종 후궁인 숙빈 최씨를 위해 지은 사당이다. 효심이 지극했던 영조는 왕릉에 합장하지 못하고 종묘의 신위를 모시지 못한 생모를 위해 1725년 사당 숙빈묘를 만들어 신주를 모셨다. 얼마 후 육상묘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753년 묘를 궁으로 승격시켜 육상궁이라고 불렀다. 사진 설명. 청와대 안의 칠궁. 조선시대 왕을 낳은 후궁 7분의 신주를 모신 칠궁이다. 사적 제149호로 본래 이름은 육상궁이었다. 궁정동이란 동네 이름도 육상궁에서 따왔다. 영조는 궁 안에 찬물이 솟는 셈인 냉천정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자신의 화상 2폭을 봉안할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 그러나 1882년 고종 19년 8월에 화재로 궁이 소실되자 이듬해 다시 재건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친, 왕을 낳았으나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들의 사당을 합사했다. 2001년 재개방 전까지 칠궁은 세간의 기억에서 잊혀 있었다. 1960년 8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일반에게 잠깐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았지만 이후 칠궁은 보전 관리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1964년 사람들이 칠궁 안에 무허가 민가를 짓고 거주하며 1968년 1월 15일에 도로를 낸다는 군사정권의 압력으로 칠궁 정문 왼편 행랑채 담벼락을 헐고 칠궁이 반토막이 난다. 그러나 공사 중인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칠궁 관리권은 청와대 경호실로 소속되고 보안상의 이유로 더 이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다가 무려 33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동안 갈 수 없었던 칠궁이 재개방되면서 그해 가을 칠궁과 인연 있는 구명시식을 연달아 하게 됐다. 기연의 시작은 한 사업가의 느닷없는 구명시식 신청이었다. 숙빈 최씨마마 영가를 위한 구명시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는 구명시식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과거 염라대왕의 실수로 명을 한번 연장받았는데 구명시식 때 어눌한 말솜씨로 나를 혼란시켜 또 한 번 명을 연장받는데 성공한 행운아였다. 사람을 만나면 밥을 사주는 천성 덕분에 많은 복을 쌓은 그는 나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사업체에 나와 관련 있는 이름을 짓는 조금 엉뚱하고 재미있는 면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숙빈 최씨마마 영가 구명시식을 자청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숙빈 최씨마마라면... 사진 설명. 경기도 파주의 보광사. 한 사업가에 느닷없는 숙빈 최씨마마 영가를 위한 구명시식을 신청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전생에 장희빈의 음모로부터 마마 영가님을 여러 번 지켜낸 용감한 수문장이었다. 구명시식에 나타난 숙빈 최씨마마 영가님은 보광사에서 배웠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인자한 자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어 사가에 나가 있을 때 숙종과 만나 아들 연인군 영조를 낳았다. 그녀에 대해서는 무술이 출신이라는 것밖에 알려진 바가 없다. 무술이는 궁녀와는 달리
궁중에서 설거지, 청소 등을 도맡는 천민 계급으로 출퇴근을 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무수리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됐다는 사실은 기적이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연인군은 어머니 배경이 좋지 않아 세자로 책봉된 후에도 끊임없이 암살 위협을 받았다.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은 바로 숙빈 최씨 자신이었다. 천한 신분으로 아들을 세자에 앉히고 후궁이 되었으니 얼마나 뒷말들이 많았을까. 구중궁궐에서 평생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을 그녀는 세자가 왕이 되는 것을 채 보지 못하고 49에 눈을 감는다. 숙빈 최씨마마 영가라면 나와도 인연 있는 분이었다. 그분을 만난 곳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보광사였다. 보광사 하면 떠오르는 추억도 있다. 1982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보광사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3월 6일부터 시작해 불심을 다해 기도를 마친 것이 3월 20일. 꼬박 14일간 기도 끝에 응답을 얻고 대웅전 마당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절 안에 그윽했던 봄 기운은 사라지고 하늘에서 흰 눈이 펑펑 내렸다. 봄꽃이 산하를 덮고 있던 3월 말. 경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눈발에 놀라고 있었다. 그 누구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나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눈 사이에서 검은 자갈 하나를 주워 사람들 앞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지장 찍듯 힘껏 돌을 눌렀다. 순간 단단한 돌에 내 엄지손가락 크기의 홈이 푹 파였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그 돌은 현직 기자가 나에 대해 쓴 취재기 귀가 따가운 남자의 겉표지를 장식했다. 마침 그날은 태양계 모든 행성이 일렬을 이루는 천문 우주쇼가 벌어지는 날이기도 했다. 보광사는 신라시대 진성왕 8년에 창건된 절이다. 1740년 영조가 생모인 숙빈 최씨의 묘소인 소령원 인근 보광사를 기복사로 삼고 이곳에 위패를 모시면서부터 대웅보전과 관음전을 중수하고 만세류를 창건하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보광사 곳곳에는 영조의 효정신이 살아있다. 보광사 대웅보전의 현판도 영조의 친필이며 숙빈 최씨의 위패를 모신 어실각 앞 향나무도 영조가 심었다고 한다. 보광사에는 내가 사랑하는 석불도 있다. 나와 닮은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의 석불님. 그날 밤 석불은 달빛의 백꽃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기도에 전념하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영가인가?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의 영가들이 산책로에 나타났다. 왕족으로 보이는 여인 영가 뒤로 수많은 여인 영가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뒤따랐다. 흡사 권례 풍경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왕족 여인 영가의 산책 행렬은 마치 내 몸을 통과하듯 지나갔다. 그때였다. 왕족 여인은 나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애로운 인상, 마치 언젠가 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다. 꿈이었을까? 한밤중 차가운 바람에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 여인 영가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서둘러 요사체로 돌아가던 나는 어실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석불림 쪽으로 돌아봤다.
왕족 여인 연가 행렬은 바로 이곳 어실각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숙빈 최씨마마 연가가 아니신가? 석불림 쪽으로 질주해 연가 행렬을 찾았지만 없었다. 경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다시 숙빈 최씨마마 연가를 만날 수는 없었다. 항상 숙빈 최씨마마 연가의 자애로운 자태가 생각날 때마다 인연이 닿으면 꼭 천도제를 올려드리겠노라 다짐하곤 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 속에 그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있었다. 숙빈 최씨마마와 인연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아주 엉뚱한 분이 숙빈 최씨마마 구명시식을 정한 것이다. 구명시식에 나타난 숙빈 최씨마마 영가님은 보광사에서 배웠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인자한 자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마마는 잡업사, 오랫동안 다쳤던 육상궁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후궁마마 영가님들도 잘 위로해주세요. 나는 희빈장씨 마마 영가님과의 관계가 걱정됐다. 그러나 마마 영가님은 세월도 많이 흘렀고 자신이 칠궁의 주인이니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며 후궁 마마 영가님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엉뚱한 사업가와 마마 영가님의 관계도 드러났다. 내 궁을 지켜준 수문장이구나. 환생한 뒤에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는 장희빈의 음모로부터 마마 영가님을 여러 번 지켜낸 용감한 수문장이었다. 마마 영가님은 자신을 후궁으로 깍듯하게 모신 수문장을 아꼈다고 말했다. 그날 사업가는 전생의 은혜에 보은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마마 영가님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을 쏟은 보광사의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그 증거로 6.25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보광사였지만 영조가 어시각 앞에 심은 향나무만큼은 불에 타거나 포화에 쓰러지지 않았으며 또한 영조가 쓴 대웅보전의 현판도 무사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다.